이거 몰랐으면 한 달에 30만 원 그냥 버린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 방법으로 매월 30만 원 이상을 아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비두밥입니다. 오늘은 제가 월 30만 원 이상 아끼기 위해 하고 있는 방법 10가지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꿀팁들을 많이 담았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고정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만약 본가나 사내 기숙사에 살 수 있는 환경이라면 최대한 버티세요. 사실 사회인이 된 후에도 부모님과 같이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자취를 하게 되면 월세 외에도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많은 비용이 부수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리더라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모으기 전까지는 최대한 버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자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청년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거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이 있으니 꼭 알아보세요. 영상 설명란에 2025년 청년 주거정책 최신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 변동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식비입니다.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 저는 크게 4가지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달 및 외식비입니다. 저는 주 1회 정도는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는 편인데요. 이때 배달 음식은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주문합니다. 예를 들어 치킨 대신 숯불 바베큐 치킨이나 찜닭 같은 음식을 선택하는 편입니다. 보통 혼자서 주문할 때 밥이랑 먹으면 한 3-4번 정도는 먹더라고요. 만약 배달 음식 비용이 2.5만 원인데 3번 먹는다면 결국 한 끼당 1,000원 정도가 되니 나름 합리적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밥류를 포장해 오거나 마라탕을 비조리로 주문하여 여러 번 먹기도 합니다. 또한 외식을 할 때는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편입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페이 앱에서 서울사랑상품, 가랑상품권 등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행 공지가 뜨면 미리 체크해놨다가 필요할 때 구매를 하는 편인데요. 보통 5% 또는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돈을 모을 때는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파인다이닝도 한 3-4번 정도 갔던 경험이 있는데요. 체험단도 결국 내 시간, 노력을 음식값과 바꾸는 형태이기 때문에 경험해보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커피비입니다. 저는 커피를 최대한 사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다만 책을 읽거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이용하여 카페를 방문하는데요. 만약 회사에 커피 머신이 있다면 커피를 사 마시기보다는 커피 머신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좋고, 커피 머신이 없다면 카누를 타 먹는 것을 추천드려요. 카누 커피는 0.9g짜리 미니 사이즈와 0.6g짜리 일반 사이즈로 총 2가지 사이즈가 있는데요. 저는 미니는 양이 적어서 미니 2개를 타 먹기보다는 일반 사이즈 1개를 물에 타서 얼음까지 넣어 아이스 커피로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쇼핑비입니다. 쇼핑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휴링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유용한 제휴링크 사이트는 바로 쿠팡 파트너스인데요. 쿠팡 파트너스는 내 링크로 내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적립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드픽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에드픽에는 쿠팡 외에도 11번가, 쓱닷컴 등 다양한 제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품 링크를 제휴 링크로 변환한 뒤 제휴 링크를 통해 구매하면 일정 비율만큼 적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이는 포인트는 네이버 포인트,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에드픽은 초대 링크를 가입하는 경우 1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란에 제 링크를 달아둘 테니 초대 링크가 없으신 분들은 제 링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네이버 현대카드를 발급받아 전월 실적 30만 원만 채우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아쉽게도 이 카드가 올해 초에 단종되었습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료는 월 4,900원으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이 중에 1번과 4번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결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추가로 포인트 적립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게 은근히 포인트가 잘 쌓입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장 저렴한 월 요금제가 1,500원인데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가입하면
넷플릭스를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즉 넷플릭스 요금제 5,500원보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요금이 4,900원으로 더 저렴하면서 거기에 추가 혜택까지 있으니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교통비입니다. 교통비를 아끼는 방법으로는 크게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동행카드는 집과 직장 모두 서울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만 이동하더라도 신분당선 등의 노선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 가격은 따릉이 포함 시 65,000원, 따릉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62,000원인데요.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월 55,000원, 58,000원에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6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후동행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다만 갤럭시는 모바일 지원이 되지만 아이폰은 무조건 실물카드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 일부를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의 경우 20% 적립이 되나 만 19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은 10%가 적립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횟수가 월 36회 미만이거나 서울 밖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K패스가 적합합니다. 기후동행 카드와 마찬가지로 갤럭시만 모바일 지원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신비입니다. 만약 핸드폰을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면 통신사를 통해 핸드폰을 교체하는 것보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급제폰을 구매하여 알뜰폰 요금제를 가입하는 것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핸드폰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보석 판매를 할 때 핸드폰 교체를 하면서 추가 보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뜰폰 요금제는 모두의 요금제, 모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생활비 월 3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었던 방법, 노하우를 공유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